안녕하세요, 가랑비입니다. 벌써 한 해가 된 지 거의 일주일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남기게 된 이유는 조금 늦었지만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더 늦어버리기 전에 정말 감사했던 2020년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또 다가올 2021년도 또 어떻게 지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과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유튜브를 위한 영상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선 2020년 동안 너무 많은 분들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던 한 해여서 저 역시 여러모로 많이 계획들을 선회하고 또 때로는 힘들기도 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정말 돌이켜보면 그래도 무탈하게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저희 문장과 장면들과 가랑비 메이커의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조금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좀 더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포부를 영상을 통해서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가 서투릅니다. 그래서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이야기가 좀 두서없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면 가장 큰 거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 같아요. 사실 작업실이 생긴 거는 작년이 아니라 2019년 11월이다 보니까 재작년이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재작년이지만 2019년 말부터 작년 2020년 11월 말까지 지냈기 때문에 2020년에 거의 모든 시간을 작업실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출판사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정말 쾌적하고 안락한 작업실에서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또 거기서 수업과 다양한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작업실을 이사하게 된 그 날에 대한 감정들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 영상은 이 영상 끝에 제가 그 마지막 날에 느꼈던 심경을 연결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작업실을 갖게 되면서 되게 느꼈던 그때의 감정은 되게 꿈만 같았던 것 같아요. 2020년에 가장 즐거웠던 시간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작업실이라는 공간이라는 그런 공통된 장소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작업실이 생기기 전에 저는 지금은 새로 이사 온 집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그 전에 집은 지금 지내는 집보다 좀 더 작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쓰던 방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땐 출판사를 시작하기도 전이었기에 이제 물류창고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집의 그 거실 겸 부엌부터 저희 방까지 책박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제 방인지 책의 방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또 좀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컸는데 참 감사하게도 2020년에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제가 온전히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허락됐던 감사한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실에서 쓰담 클래스를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그리고 머물고 싶어 하시는 만큼 좀 오래 머물면서 또 보다 조금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장소적인 어떤 제공을 해드릴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담 클래스 5기부터 12기까지 8기 수라는 정말 많은
네, 그런 시간들을 함께 했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했는데, 오시기 전에 제가 전체 다 소독을 하고, 또 환기를 시키고, 또 저희 장소에는 이제 오픈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만 한정적으로 또 제가 초대하고, 또 이제 최대한 코로나의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나름의 이런 애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무탈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저희 클래스가 워낙 이전부터 들었던 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주는 클래스다 보니까 예전에 외부에서 수업했을 때 막 시간이 되면 쫓겨나고, 당연한 일이죠. 쫓겨난다기보다 좀 더 여유 있게 빌리지를 못하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더 길어지고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런 장소적이고 시간적 한정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없이 마지막 수업에서는 진짜 거의 한나절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시간들이 허락돼서 정말 감사했고, 사실 제가 수업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어떻게 다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까, 어떤 말을 좀 짧게나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작가로서 느끼는 어떤 그런 외로움들이 있어요. 아마 다른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고 안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라는 그런 좀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 시절부터 책을 써서 현재까지 5년 동안 계속 책을 쓰고 있는, 혼자 하고 혼자 멈추고 다시 해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 계속 옆에서 함께 할 사람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되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이 나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사이에 저를 격려해줄 사람도, 저를 다그칠 사람도 없다는 게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얼마 안 되는 단점 혹은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는 게 저에게 스담 클래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함께 주제를 나누고 삶에 대해서 연결해서 같이 대화를 마음껏 나누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유하고 한 편의 에세이를 같이 써서 제출하는 저 또한 멤버로서 함께 글을 쓰는 훈련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외로움은 물론이고 어떤 작업적인 매너리즘이라든지 어떤 글쓰기 한계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희는 에세이 클래스라는 표면상의 이름이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귀한 동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저와 수강생 스담러분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도 있지만 저 외에 제가 함께 모이게 했던 그분들끼리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만나고 연락을 하고 뭐 가끔 그 가까운 곳에서 만나면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굉장히 바랬는데,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삶을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 되어가는 거 보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질투도 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특히나 번개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 제한된 장소에서 시간에서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게 지키면서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미 충분한 대화가 있다 보니까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담 클래스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특히나 강연이나 멘토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토크나 이제 북마켓 같이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행사는 많이 줄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는 좀 더 외출을 삼가하고 저 역시 이제 위험하지 않도록,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한정된 강의나 멘토링을 통해서 좀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또 거기서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오프라인도 있었지만 올해는 온라인 멘토링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대화하는 거 오히려 편한데 혼자 떠드는 게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사실 지금 이 영상도
완성이 되면은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숙제였는데, 이번에 여러 기회들로 이제 퍼블리셔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다시서점에서 저를 섭외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었던 장애 예술가 분들에 대한 멘토링, 그리고 제가 나온 학교에서 이제 선배로서 하는 멘토링 역시 다 카메라를 통하여서 실시간 혹은 그냥 촬영된 영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못 견디기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도 앞으로 언택트 시대가 계속 될 텐데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여러 기회들이 허락이 돼서 2020년 한 해 참 바쁘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좀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긴장감 있게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되게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표현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진짜 많은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어떤 것들을 준비할 때 그 표현을 주지 않으시면 제가 드리는 어떤 그런 티칭이라든지 멘토링, 뭐 코칭 같은 것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올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았나? 이게 나빴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준비해야 될까라는 항상 고민이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진행하고 준비했던 곳에서 만났던 분들은 표현을 굉장히 잘해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네, 참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격려를 받은 것처럼 행복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도서 판매율은 굉장히 차이가 났었어요. 아무래도 취향의 소비재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되고 외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전보다 책의 판매율은 많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지만, 그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기회들이 있어서 문장과 장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심하고 안도하고 오히려 거기서 감사함을 느끼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제 한 해에 나왔던 책을 이야기해 보자면, 네, 저희 출판사 2020년도에는 이 두 권의 책이 나왔어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죠? 네, 거울 같은 당신께 겨울 같던 우리가 라는 이 책이 저희 작년 3월에 나왔던 책이고요. 저희 아버지의 뒷모습이고, 책의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네, 모르시는 분 없겠죠?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다각도로 21명의 자녀들이 풀어낸 책이에요. 에세이도 있고 편지도 있고 소설, 시, 설문, 인터뷰,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실제로 쓴 편지도 있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유년사진, 아버지의 사진도 이렇게 있고요. 이 책을 편집하면서 저는 정말 처음으로 온전한 작가의 입장뿐만 아니라 기획자, 편집자의 입장이 되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고, 또 뭔가 저의 한계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많이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많은 분들이 원고를 보내주셨고, 또 그 원고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걸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느꼈던 감정도 있고, 또 가족이라는 존재, 또 자녀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문장과 장면들을 앞으로 어떤 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들을 다지게 해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인기 있고 모두에게 읽혀진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기억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상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독자층이 그냥 보통의 에세이보다는 좀 좁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좁은 것보다 깊게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진짜 그 리뷰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막 블로그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온라인 서점에 이제 서평을 남겨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한 권의 책이 그 많은
다양한 나이대와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독자분들의 정말 깊숙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끔 해줬구나. 나의 기획이 아니라 여기 함께 해주신 작가분들의 정말 진솔한 이야기가 다른 독자들의 진솔한 고백을 가져왔구나. 앞으로 나는 이런 책을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게 있어서 감사한 책이었고 또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은 도전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책을 만들었고요. 제가 책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글이 아닌 말로써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책을 천천히 촘촘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두 번째 올해의 책은 작년의 책은 지금 여기로 놓친 책 그때 거기를 말한들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 책으로 더 익숙하셨을 텐데 이 책이 9세까지 소진이 되어서 이번에 제 정말 버킷리스트였는데 10세 10번의 새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책 표지 작업도 새롭게 하고 한 100페이지 정도 새로운 원고를 썼던 것 같아요. 이 책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를 알려준 정말 고마운 책이기도 하고 제게는 또 그만큼 애정이 있는 만큼 아쉬움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채우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듯이 원고를 썼고 또 그 원고를 또 열심히 가다듬으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던 작업이에요. 제가 직접 이렇게 또 표지에 제가 등장을 하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염서정 작가님과 사진 작업을 하면서 되게 감사한 것들을 느꼈고 이 책도 지금 계속 많이들 읽어주시고 찾아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참 돌아보다 보니까 수업도 하고 강연도 하고 책 두 권을 내면서 2020년에 참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기력했던 것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거, 찾아오는 수강생들이 있다는 거, 띵동하고 울리는 메일이 있다는 거, 메일로 되게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개의치 않고 계속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고 주어진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한 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한 해는 너무 정말 감사하고 풍성하게 흘러갔던 것 같고요. 제가 맨날 감사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2020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2020년에 새롭게 알게 된 분들이 많아요. 수강생분들뿐만 아니라 작게 시작한 1인 출판사 대표에 불과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이것저것 일을 봐주시고 좋은 기회들을 주시는 어른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서 지금 꾸준히 재미있고 유의미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초에 계속 책뿐만 아니라 재밌는, 멋있는, 근사한 프로젝트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021년의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021년에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연간 계획을 항상 잡는데 분기별로 잡고 또 월별로 잡고 일주일별로 잡으면서 이렇게 나노 단위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그걸 이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느낀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이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촘촘히 계획을 세우는 게 가끔은 동기부여보다 강박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커다란 흐름만 잡아놓기로 해서 2021년에 저의 슬로건을 잡았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속도 말고 밀도 있는 삶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2015년 24살부터 책을 냈어요. 그때부터 집필뿐만 아니라 편집, 디자인, 뭐 유통 다 전부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할 역할이 많고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스스로를 정말 채찍질하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바로 작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 놓지 못하고 더 잘해야 돼, 더 빨리 해야 돼, 더 뒤처지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곤 있지만 여전히 해가 바뀌거나 어떤 이벤트 이슈들이 생기면 조급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첫 시작부터 속도는 집어던지고 밀도에 집중하자. 왜냐하면 속도랑 밀도를 다 챙겨갈 수 있는 지혜로운 어른이면 좋지만 전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그 당시에는 내가 정말 전심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했었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좀 더 후회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저는 올해 책 계획도 있고 올해는 저의 책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으로 집필하는 책도 나올 거고 저희 출판사에서 가랑비 메이크업 외에 다른 작가님의 신간이 나올 거예요. 그 책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기획자와 편집자의 입장으로 일을 하게 될 텐데 또 너무 잘하고 싶다 보니까 좀 빠르게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밀도 있는 삶, 천천히 차근차근 좀 더 진지하게 천천히 가는 그런 믿을만한 대표, 그게 저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수업도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벌써 수강 클래스에 대한 문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쓰담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 이런 생각 하다 보면 쓰담을 들었던 분들이 계속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군데다가 좋았다는 말씀을 남겨주시고 또 지인들에게 추천해주시는 것도 있고 제 스스로가 너무 이 수업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많다 보니까 제 공간에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남기는 걸 보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담 클래스를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재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아무래도 서로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장 오프라인 쓰담을 시작하겠다라는 약속보다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더 신선하고 쓰담 클래스 같은 경우는 클래식한 수업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툴부터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준비하려는 수업, 온라인 수업은 되게 좀 더 넓고 좀 더 뭔가 팍팍 튀는? 재밌는? 그런 뭐랄까 모임적인 성향이 더 강한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향의 클래스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영화와 음악, 사진, 그림 이런 다른 예술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글을 쓰고 그 안에서 좀 더 재밌는 방식으로 서로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계획은, 저희 문장가정들의 계획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글과 삶으로 나누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도록 올해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문정과 정면들 사무실에 놀러와 주셨던 모든 지인분들과 또 수담러분들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때 오셨던 분들 공간에 함께하지 못했어도 진짜 많은 선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선물 보내주신 제가 이렇게 벽면에 같이 붙여드리고 또 뭐 먹는 거는 여기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뭐 편지들도 마지막 잠을 잤던 날까지도 읽었고 그래서 진짜 저의 작업실이지만 모두의 작업실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와 함께 작업실을 머무르면서 저의 멘탈을 지켜주고 마지막 청소도 열심히 도와준 저희 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